지수 부등식 보겠습니다. 뭐 책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써져 있는데 일단 더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이거면 끝내. 지수 부등식을 자 봅시다. 지수 부등식은요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냐면 우리 지수함수 배웠을 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기억나니?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기억나요? 그래서 이 지수 부등식은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의 역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우리가 풀었던 방법을 그대로 거꾸로 가시면 그게 지수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나 라고 살펴보시면요 지수함수 최대 최소 풀 때는 우리 항상 밑 확인해서 밑이 1보다 큰지 밑이 0과 1 사이인지. 자 그래서 첫 번째요 A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하시면 그때의 지수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써주냐면 다음과 같이 증가함수가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냐면은 자 A가 1보다 크면은 얘가 증가함수니까 x값을 뭐 여기가 x1이라고 하고 뭐 여기가 x2라고 했을 때요 그때의 함수값을 전부 다 계산 좀 해보시면은 x1보다 x2가 크면 당연히 증가함수기 때문에 ax1이 ax2보다 크더라. 뭐 이거를 풀었던 게 사실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근데 반대로 지수 고등식은요. 야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러한 형태를 알려줄 테니까 이러한 형태를 너네가 문제 속에서 찾고 이러한 형태일 때 그때의 x값들에 대한 비교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지수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자 A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얘는 당연히 이제 감소함수로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고 같은 원리에 의해서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어떠한 x1 값이 있고 어떤 x2 값이 있을 때 그때의 함수 값을 내가 조사하면 즉 x1보다 x2가 크다고 가정하면 그때의 함수 값은 정의역이 작을수록 함수 값이 더 크더라. 이거를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수 부등식은 야 내가 이거 알려줄 테니까 니네 그때의 x의 범위 찾아. 이게 지수 부등식이야. 됐죠? 그래서 지수 부등식은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결국 그냥 뭐만 체크하시면 돼? A가 1보다 큰지 A가 0과 1 사이인지 뭐 이것만 보시면서 너네가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뭐 거기 밑에 어쩌고저쩌고 주저리를 잘 써놨는데 그거 다 무시하시고요. 결국 지수 부등식은 뭐로써 푸냐면 결국 지수 부등식은 이러한 두 가지 내용 가지고 우리 방금 전에 했던 지수 방정식 있죠.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으로 풀어주시면 지수 방정식으로 풀어주시고 지수 방정식에서 나왔던 등호 있잖아. 등호 대신에 부등식을 넣어주시면 부등호를 넣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때 쓰이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그 2차 부등식 알려줬을 때요. 그때 해준 말이 있어. 무슨 말을 해줬냐면은 2차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방정식에서의 근이다라고 해줬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럼 뭔 말이냐?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요 0보다 작답니다. 내가 이거 2차 부등식 풀어주시면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되면서 그때의 x에 대한 범위가 1보다 크고요 2보다 작다 나와요. 다음과 같이.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x값이 1보다 클 때는 지금 내가 원하는 해가 되고 1보다 작으면요 내가 원하는 해가 안 되죠. 즉 1이 뭐가 돼? 경계가 돼. 경계. 해가 되냐 안 되냐의 경계가 돼요. 마찬가지로 2보다 작으면은 해가 되는데 2보다 크면은 해가 안 되잖아. 즉 이 2가요 해의 경계가 됩니다. 근데 이 1과 2라는 게요 결국 이러한 식을요 부등호 말고 등호라는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그때 해의 경계가 뭐가 돼? 방정식에서의 근이 되더라.
제가 고등수학 상 때 알려드린 적이 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수부등식도요. 결국 지수 방정식으로 내가 풀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의 경계가 방정식의 근이니까 방정식의 근 찾으면 그게 결국 뭐가 돼? 해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된다. 이런 거. 자,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258번에요. 1번 하고 260번. 258번에 1번하고 260번 풀어볼게요. (258번에) 1번, 그 다음에 260번. 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좌변에 있는 게 2의 5x-1제곱으로 그대로 써주시면은 우변에 있는 거는요. 8이면 2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루트는 2분의 1제곱이니까 2의 2분의 세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얘들아, 지수부등식은 이 형태를 만드는 게 중요해. 이 형태. 이게 지수부등식에서의 풀이가 돼야 돼. 자, 보겠습니다. 딱 여기까지 구하셨으면요. 내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만들었어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만들었으면 확인해야 될 거 밑에 범위를 확인하셔야 돼. 2니까 2는 1보다 크구나. 따라서 얘가 무슨 함수가 되냐면 증가함수가 되는구나. 얘가 증가함수가 되니까 함수값이 더 크려면은 위에 있는 2분의 3이 5x-1보다 더 커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거야. 그래서 최대최소의 그냥 역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문제 그대로 풀어주시면 5x가요 2분의 5보다 더 작고요. 양변 5로 나눠주시면 x가 2분의 1보다 작다. 다음과 같이 써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60번 보겠습니다. 260번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내 목표가 돼야 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자, 그래 놓고 보시면 0.3 나와 있고 0.3의 x제곱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0.09는요 0.3의 제곱이라는 거 우리 알아. 그치 예원아? 0.09는 0.3의 제곱이라는 거 알아. 그래서 0.3의 전체 제곱에 이것에 지금 x 플러스 1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형태는 이거여야 돼. 이거.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로 묶인 0.3의 제곱에 x 플러스 1제곱을 우변으로 넘기시면요. 좌변에는 0.3의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1 있고 그 다음에 우변에는 0.3에 2x 플러스 2제곱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래놓고 보시면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폴 만들어 놨으니까 해야 될 거 첫 번째 밑에 범위 확인. 밑이요 0과 1 사이에 존재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함수가 되면 감소함수가 됩니다. 감소함수가 되니까요. 얘가 더 크려면은 이때의 함수값이 더 크려면은 x제곱 마이너스 1보다 2x 플러스 2가 더 어떻게 돼야 돼? 더 커야 그래야 얘의 함수값이 더 작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왜?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자 따라서 그대로 그냥 이거대로 이제 2차 분식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고요. 마이너스 3이 0보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보신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요 모든 정수 x값의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정수는 0, 1, 2 나와서 다 더해주시면 3 나오겠더라. 다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보겠습니다. 뭐 같은 방법으로 쭉 푸시면 되는데 뭐 얘는 264번 풀어보죠. 제 2페이지에 264번이요. 자 보겠습니다. 뭐 문제 딱 보시면요. 뭐 여기 이제 루트 5의 2x제곱이라고 나와있지만 사실 2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루트 5의 제곱이어서 5x제곱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얘가. 그래서 나는 5x제곱을 t로 치환할 건데 치환할 때 주의할 점 항상 치환한 값은 범위를 구하셔라. t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찾고 구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t제곱이고요. 플러스 22t 나오고 플러스 75가 0보다 작다 나오겠어. 양면에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22t 마이너스 75가요 0보다 크다라고 나오고 뭐 얘가 이제 아주 깔끔하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하겠다더라. 따라서 이때 나오는 2차 부등식 풀어주시면요 t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25보다는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우리 치환에서의 조건에 의해서 t는 0보다 커야 되니까 t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t가 0보다 크고 t가 25보다 크다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시면 결론적으로 내가 구하는 t에 대한 범위가 25보다 크다 나오고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게 t의 값이 아닌 x 값이니까 25보다 t는요 5의 x제곱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뭐 사실 보이면 땡큐긴 한데 잘 안 보이시면 뭐 그대로 하세요. 25라는 거는
5의 제곱이 5의 x제곱보다 작고 내가 다음과 같은 꼴을 만들어 놨으니 밑에 범위 확인하시면 밑이 1보다 크고요. 얘가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일 때 함수값이 크기 위해서는 x가 2보다 커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주는 다음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x는요 3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103페이지에 268번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5개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 이제 문제 푸시다 보면 범위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 사실 아시죠? 범위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왜 그런지 한번 잘 보고 그 문제 풀 때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우리가 어떤 정석 따라가는 것도 되게 좋긴 하지만 점점 학력이 올라갈수록 약간 좀 애들 야비해져야 돼.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서 이거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천일주 있어요. 천일수 봐봐. 일단 우리가 지수 부등식을 풀려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이런 꼴이 지금 그냥 바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딱 원하는 꼴이야 이게.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거요. 우리는 미치의 범위 따지려고 봤더니 미치 뭐가 나오냐면 미지수예요. 미지수 x.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미지수니까 미치 1보다 클 때랑 미치 0과 1 사이일 때를 구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첫 번째 미치 0과 1 사이일 때를 한번 찾아보려고 봤더니 얘는 쓸모가 없어요. 그쵸? 왜 쓸모가 없어? 여기서 구하라는 게 정수 x의 개수거든?
근데 x가 0보다 크대 얘들아. 그럼 x가 0보다 큰 정수들은 뭐야? 자연수예요, 그냥 자연수. 자연수 개수 구하는데 x가 0과 1 사이래. 0과 1 사이에 자연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하지 않고도요.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x가 안 나오지? 그거 안 나와. 근데 내가 애당초 문제 조건에 의해서 문제에서 구하려고 딱 보면요. 얘가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왜? 자연수 개수 구하는 건데 자연수가 아예 애당초 0과 1 사이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부분 가면서요. x가 1보다 클 때를 한번 보려고 해요. 보려고 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봐. 얘들아 조심해야 될 게 뭐 이거까지 푸는 건 잘 푸시구만. x가 1보다 크니까 얘가 무슨 함수 되냐면 증가함수 돼. 증가함수 되니까 함수값이 더 크거나 같으려면요 얘보다는 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 즉 x-6보다는 6x-x제곱이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넘겨서 2차 부등식 완성시켜 보시면요 x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5x 나오고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서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 근데 문제 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 조건. 문제 조건에서 x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가 1보다 크면서요 마이너스 1과 6 사이에 있는 x값들은요 1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서 마치 내가 이걸 풀어봤을 때 2, 3, 4, 5, 6 5개만 나오는 것 같이 보여. 그럼 일단 우리가 한번 잘 봅시다. 너네가 범위 나눌 때는 항상 모든 걸 다 나눠줘야 되는데 x가 문제에서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0과 1 사이는 오케이 내가 다 나눠놨어. 그리고 1보다 클 때도 오케이 나눠놨어. 그러면 0과 1 사이와 1보다 큰 게 0보다 큰 거의 전분이?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뭐 하나 빼먹었잖아. 뭐? x가 1일 때 빼먹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범위 나눌 때는 전부 다 구해줘야 돼. 전부 다 구해줘야 돼. 자 그래서요 x가 1일 때 구해보시면요 밑이 1이네? 밑이 1이면 어떠한 거듭제곱 하더라도 항상 1이잖아. 그래서 등호가 성립되니까 마찬가지로 x는 1까지도 돼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정수 x의 개수 2, 1, 2, 3, 4, 5, 6까지 되면서 전체 6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됐니?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풀이 보여드릴게요. 뭐 물론 이제 너네도 알겠지만요 이거 문제 푸실 때 특히 정수개수 세는 거는 개수 하나 잘못 쓰면 틀려버리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선생님 제가 이거 할 자신이 없는데요 하시면요 나 이렇게 푸는 걸 추천해. 이렇게 풀면 절대 안 틀리거든. 뭐냐면 부등호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때요 부등호는 x의 x-6제곱보다 x의 6x-x제곱이 크거나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개수를 정말 안 틀리게 세고 싶으면요 그냥 아예 첫 번째 얘네가 같을 때 한번 푸시고 여기 같을 때 한번 푸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네가 부등호일 때 다시 한번 풀면은 이러면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푸시는 거 사실 이걸 추천드리긴 하지만 확실히 얘보다는 좀 오래 걸려. 얘보다는 조금 오래 걸리니까 일단 이렇게 풀려고 노력해보시고 문제 풀어나갈 때 계속 개수 틀린다? 그러면 다음부터 그냥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그래야 안 틀려. 알겠죠? 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넣어볼게요. 자, 지수분식의 응용 있는데 되게 오랜만에 볼 거예요. 우리 273번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오랜만에 볼 거야. 273번이요.
자 보겠습니다. 간만에 보죠. 2차 부등식 관련해서요. 자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요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 내가 그래프 그려봤을 때 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떠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면서 x축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방정식으로 풀 때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판별식으로 쓰면 조금 귀찮으니까요. 얘가 먼저 짝수인지 좀 확인하자고. 그래놓고 봤더니 얘가 짝수야. 왜? 마이너스에 2로 묶으시면 2의 k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3 나와서 나는 판별식 쓸 때 4분의 d 즉 짝수 판별식을 쓰겠다 이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시면요 플러스 되면서 2의 k 마이너스 5 나오고 얘가 실근이 없으니까 0보다 작아야죠. 그대로 쭉 풀어보겠습니다. 자 2의 2k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 2의 k 제곱이고 플러스 9,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의 2k 제곱, 즉 2의 k 제곱을 t로 치환하시면 그때 범위는 0보다 크다 나오고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가 0보다 작습니다.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나와서요. 우리가 버는 t 값이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나오겠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사실 t의 값이 아니라 x 값이죠. x값. 그래서 t가 뭐냐면 t가 2의 k제곱이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요 2의 k제곱이 4보다 작고 1보다 크다 되겠습니다. 그런다면 이거 이제 문제 푸실 때 바로 이게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보이시면 사실 이제 좋긴 하지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밑을 저보다 맞춰주시고요. 1은요 2의 0제곱이고 4는요 2의 제곱이니까 내가 다음과 같은 형태 맞춰줬죠. 다음 같은 형태 맞춰줬으니 밑에 대한 범위 확인하시고 밑이요 1보다 크니까 얘는 증가함수 되고 증가함수니까 더 커지려면은 k는 0보다 커야 되고 2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k의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0과 2 사이의 정수는 1이 된다는 거